총명하고 영특한 이솝은 주인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지를 발휘해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한 일화가 전해지며 당시 노예로서는 상당한 대우를 받으며 주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만나는 주인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화 이솝의 한 주인은 술을 아주 좋아하였는데 술이 취하기만 하면 허세를 부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탈 없이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술에 취한 이솝의 주인은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다시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이여, 저기 앞에 바다가 보이는가? 내일까지 내가 저 바닷물을 다 마실 것이다.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또 술이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이솝의 주인은 내일까지 저 바닷물을 다 마시지 못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겠다는 엄청난 제안을 하게 된다. 친구들은 만류하였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그를 보고 일행 중 한 명이 제안하였다.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으니 문서를 작성할 테니 직접 서명하시오. 그럼 믿겠소. 그의 말을 들은 이솝의 주인은 문서를 가져오자 망설임도 없이 서명을 하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과 말도 안 되는 내기를 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본인의 손에 들려진 문서를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이솝의 주인. 놀란 이솝이 다가가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고 이솝은 주인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뒤 오후가 되어서 나타나 주인에게 친구들과 어제 문서를 가져간 사람에게 자신이 말하는 장소로 모여라고 이야기하였다. 주인님이 바닷물을 다 마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솝이 지정한 장소에 모인 친구들은 호기심으로 내기를 한 사람은 문서를 들고 그의 전 재산을 가지기 위해 짐꾼까지 대동한 채 등장한다. 이솝의 주인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이야기하였고 사람들은 재미있는 구경을 하려고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까마귀와 물주전자. 오랜 가뭄으로 물이 귀한 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까마귀 한 마리가 물이 조금 담긴 주전자를 발견해요. 주전자는 입이 좁고 높아서 부리로 물을 직접 닿을 수 없을 만큼 물이 바닥에만 조금 있었죠. 까마귀는 주전자를 엎어보려고도 해보지만 실패하고 포기할 뻔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주변에 있는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씩 주전자 안에 떨어뜨려요. 돌이 쌓일수록 물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결국 물이 주전자 입까지 차올라 까마귀는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요. 교훈.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너세서티 is the mother of invention. 또는 지혜와 인내가 힘을 이긴다라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창의력과 끈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이 우화는 실제 까마귀과 새들의 지능을 반영한 것으로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행동이 관찰됐다고 해요. 늑대와 어린 양. 늑대가 양떼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양을 만났어요. 그래서 잡아먹기로 작정했지요. 그래서 그렇듯 한 구실을 대잡아먹을 생각을 했어요. 늑대가 어린 양에게 말했어요. 어이, 내가 작년에 나 욕했지. 정말 라며 어린 양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은걸요. 그러자 늑대가 내 풀밭에서 잔디를 뜯어먹었더군 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라며 어린 양이 대꾸했어요. 전 아직 잔디를 맛본 적도 없는걸요. 늑대가 재차 말했어요. 내 샘물을 마셨더구나. 아니요 라며 어린 양이 소리쳤어요. 전 아직 물이란 걸 마셔본 적이 없는걸요. 아직 엄마 젖만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자 늑대는 다짜고짜 어린 양을 움켜잡더니 꿀꺽 잡아먹어버리더니 말했어요. 내가 내 말에 아무리 논박을 해도 저녁 식사를 내가 마다할 리야 없지. 교훈. 강자는 약자에게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해를 입힌다.
또는 폭군 또는 힘 있는 자음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 우화는 정의나 논리가 항상 승리하지 않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나 사회 비판으로 자주 인용되는 고전이에요. 박쥐와 족제비. 땅에 떨어진 박쥐 한 마리가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요. 족제비가 거절하며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원래 모든 새들의 적이다. 그러자 박쥐는 저는 새가 아니라 생쥐랍니다. 라고 말하고 증명해 보인 후에서야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답니다. 그 후 얼마 못 가서 그 박쥐가 또 땅에 떨어졌다. 이번에 다른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이번에도 저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라고 탄원했지요. 족제비가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생쥐들의 특별히 악 감정이 있지. 그러자 박쥐가 저는 생쥐가 아니라 박쥐랍니다. 라고 말하고 증명해 보인 보였고 그런 연고로 2번씩이나 풀려날 수 있었지요. 당나귀와 메뚜기. 당나귀가 하루는 메뚜기들의 울음소리 찍찍하고 음를 듣고는 매료된 나머지 자신도 그와 같은 하모니를 내고 싶어 도대체 무얼 먹으면 너희들처럼 그런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니? 라고 메뚜기들에게 물어보았지요. 메뚜기들이 대답했어요. 이슬. 그래서 당나귀는 그날부터 이슬만 먹고 살다 얼마 안가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교훈. 자신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을 흉내내다가는 파멸을 초래한다. 또는 각자 타고난 재능과 처지에 만족하라. 남의 장점만 부러워하다 자기 기반을 잃지 말라. 라는 뜻이에요. 재능이나 아름다움을 단순히 먹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비꼬는 우화죠. 사자와 생쥐. 생쥐 한 마리가 얼굴 위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자가 자다 깼어요. 벌컥 화가 난 사자가 생쥐를 잡아 막 죽이려던 찰나에 생쥐가 간절히 자비를 부탁하며 말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그 말이 웃겨서 사자는 생쥐를 놓아주었답니다. 이 일이 있고 머지않아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그 사자가 걸리고 말았어요. 사냥꾼들은 단단한 끈들로 사자는 단단히 묶어 놓았답니다. 사자가 포호하는 소리를 그 생쥐가 듣고서 오더니 자신의 이빨로 끈을 갉아먹기 시작해 사자를 다시 풀어주었어요. 생쥐가 외쳤죠.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절 비웃으셨죠. 제게서 도움 받을 일은 없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해드리잖아요. 이젠 생쥐도 사자님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셨죠. 교훈. 작은 자도 큰 자를 도울 수 있다. 또는 자비를 베풀면 언젠가 보답을 받는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라는 뜻이에요.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용서와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화죠.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자주 읽히는 고전이에요. 숯 굽는 사람과 풀러. 숯군 숯을 굽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는 빨래집 주인 업문 축용업자, 양털을 직물로 만드는 기술자이었어요. 그가 마음에 든 숯군이 말했어요. 내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 그럼 사이도 더 좋아질 거고 생활비도 절약될 거 아니니. 그러자 빨래집 주인이 이렇게 응수했답니다. 저한텐 최악인데요. 제가 형네 집에 들어가 살다가는 제 빨래 감들이 형 숯들 때문에 금방 새까맣게 변할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랍니다. 교훈.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다. 또는 성질이 맞지 않는 사람은 함께 살기 어렵다. 상반된 습성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기 힘들다. 라는 뜻이에요. 서로의 생활 방식이 충돌할 수 있으니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게 좋다는 실용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나뭇가지 묶음. 지들끼리 하도 싸우는 아들들을 둔 아빠가 한 분 계셨어요. 격려와 훈계로 아들들의 싸움을 말려도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자 아빠는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주자 결심했지요. 분열이 나쁜 사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아들들 보고 각자 나뭇가지 한 묶음씩을 구해오라고 시켰죠. 아들들이 저마다 구해하자 아빠는 나무 한 단씩을 아들들의 손에 잇따라 안겨주며 부러뜨려 보라 시켰어요. 아들들은 있는 힘을 다해 보았지만 그 나무 묶음을 부러뜨릴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아빠가 나무 한 개씩만 따로 빼내어 한 사람씩 손에 쥐어주며 부러뜨려 보라 말했고 이번엔 아들들도 쉽사리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들아, 너희가 마음을 합치고 서로 돕는다면 너희는 이 나무 묶음처럼 될 수 있다. 그럼 누가 너희들을 해코지 하려 해도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 불혈하고 다툰다면 이 나무 막대기처럼 쉽게 부러지고 만단다. 교훈. 단결하면 강하고 분열하면 약하다. 또는 형제 또는 가족, 공동체가 서로 화합하면 외부의 위협에도 강할 수 있지만 다투면 쉽게 무너진다. 라는 뜻이에요. 이 우화는 가족 화목뿐 아니라 국가나 단체의 단결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며 고대부터 정치사회 교훈으로 자주 인용되어 소년과 정갈, 메뚜기를 잡으러 나선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들을 잔뜩 잡았답니다. 그러다 정갈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소년은 그만 그 정갈도 메뚜기라 착각하고서 손을 내뻗어 쥐고 말았어요. 정갈을 말이죠. 정갈이 독침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나를 건들지만 않았어도 목숨을 잃지도 그리고 그 많은 메뚜기들을 잃지도 않았을 텐데. 교훈. 탐욕 또는 부주의 화를 부른다. 또는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미 가진 것도 잃는다. 위험한 것을 건드리지 말라. 라는 뜻이에요. 소년의 과도한 욕심 더 많은 메뚜기를 잡으려느니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수탉과 보석. 수탉이 자신의 가족과 암탉을 위해 먹이를 찾아 땅을 긁다 그만 보석을 하나 발견하곤 탄식하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원주인이 널 찾았더라면 좋아라 하고 귀하게 다루었겠지만 넌 내겐 전혀 쓸모가 없구나. 차라리 이 세상 모든 보석들보다 지금 당장은 보리알한 알이 내겐 더 필요하거든. 교훈. 각자에게 귀한 것은 다르다. 또는 사람 또는 생물마다 가치 판단이 다르니 무조건 비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은 최고의 보물이라도 무가치하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상대성, 그리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우화죠. 사자의 왕국. 벌판 땅과 숲의 짐승들이 사자 한 마리를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있었답니다. 그 사자는 화를 잘 내지도 그렇다고 잔인하거나 포악하지도 않았죠.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온화하고 정의로운 분이셨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새와 짐승 모두를 회의에 소집해 동물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안건을 통과시켰답니다. 늑대든 어린 양이든 표범이든 새끼염소든 호랑이든 수사슴이든 개든 산토끼든 이제 모두는 완전한 평화와 침묵 속에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 산토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 이날만을 얼마나 간절히 바래왔던가.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말이야. 이후 산토끼는 평생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었다네요. 교훈. 좋은 통치자왕은 강약을 막론하고 모두를 공평하게 보호하며 평화를 가져온다. 또는 진정한 힘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와 정의에 있다.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이상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화는 폭군이 아닌 현명한 지도자를 찬양하며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강조해요. 늑대와 두루미. 목에 가시가 걸린 늑대가 두루미를 찾아가 말했어요. 보답은 두둑이 할 테니 내 머리를 내 입에 넣어서 가시 좀 빼주렴. 가시를 뽑아낸 두루미가 약속한 보답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늑대가 자신의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이를 갈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늑대의 아가리 입과 턱에 내 머리를 집어넣고도 무사히 다시 뺄 수 있었다면 이미 보상은 두둑이 받은 거 아냐? 교훈. 악인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또는 나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다. 은혜를 갚지 않는 자에게는 처음부터 도움을 주지 말라. 라는 뜻이에요. 좋은 일을 해도 상대에 따라 보답이 없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가르쳐주는 우화죠. 피리 부는 어부. 음악의 조예 지식가 깊던 한 어부가 자신의 피리와 그물을 가지고 해안가로 갔어요. 그물을 아래에 설치한 다음 돌출된 바위 위에 선 어부는 물고기들이 내 멜로디에 이끌려 그물 속으로 춤을 추며 들어오겠지라는 기대에 부풀어 몇 곡조 피리를 불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물고기 한 마리 그물로 들어오지 않지 뭐예요. 그래서 그가 피리를 내려놓고 바다로 그물을 던진 후 끌어올렸더니 엄청난 수의 물고기들이 올라왔어요. 바위 위에서 그물 속에 갇힌 물고기들이 사방으로 팔짝거리며 춤을 춰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어부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지요. 오, 이 제멋대로인 것들아. 내가 춤을 춰달고 그렇게 피리를 불러댈 동안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가만히 좀 있어 달라 비니 이토록 명량하게 춤을 추는 거니. 교훈. 때에 맞지 않는 일은 소용없다. 또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을 써야 한다. 춤추기 좋은 때에는 춤추고 가만히 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필이 불기은 효과가 없고 적절한 수단 그물을 써야 결과를 얻는다는 실용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때와 장소를 가려 행동하라는 교훈이 강하죠. 헤라클레스와 마부. 마부가 하루는 시골길을 따라 마차를 몰고 가다 그만 수레바퀴들이 웅덩이 속에 깊게 빠지고 말았어요. 시골 마부는 너무 놀라 망연자실해진 나머지 자신의 마차 옆에 서서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다. 큰 고함을 치며 헤라클레스여, 오셔서 저 좀 도와주소서 라고만 말할 뿐이었어요. 그 말대로 헤라클레스가 직접 나타나긴 했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마부에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 수레바퀴들을 자네 어깨로 들어보는 신용이라도 좀 하든가 아님 황소를 뾰족한 막대기에 꽂아 굽기라도 해보든가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최선을 다해 한 다음에야 내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헛수고라네. 교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가드 헬프스 도주후 헬프 댐셀브즈. 또는 기도나 도움 청하기 전에 스스로 노력하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라. 라는 뜻이에요. 게으름이나 무책임함을 비판하며 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화로 영어 속담의 기원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개미와 배짱이. 어느 활짝 깬 겨울날에 개미들이 자신들이 여름철에 모은 나달곡물들을 말리고 있었어요. 그때 굶주림에 다 죽어가는 배짱이 한 마리가 지나가다 먹을 걸 좀만 나눠주겠니? 라며 빌었어요. 개미들이 배짱이에게 물었어요. 그럼 넌 여름철에 음식을 모아두지 않고 뭘 한 거니? 배짱이가 대답했어요. 놀 시간도 부족하던걸. 매일같이 노래하느라 다 보냈지. 그러자 개미들이 조롱하며 말했어요. 여름철 내내 노래나 하고 있을 정도로 어리석다면 그럼
겨울엔 밥을 걸으면서까지 춤만 춰대면 되겠네요. 교훈. 부지런함은 보상을 받고 게으름은 벌을 받는다. 또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한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아라. 라는 뜻이에요. 근면과 준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화로 전 세계 어린이 교육에 자주 사용돼요. 여행자와 그에게 이제 막 여행을 떠나려던 한 여행자가 문 앞에서 쭉 기지개를 펴고 서 있는 자신의 개를 보게 되었어요. 빈정이 상한 그가 말했어요. 너 왜 거기서 멍하니 서 있는 거니? 너 빼곤 다 준비했다고. 너도 나랑 갈 거니 어서 준비해라. 개가 자신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꾸했어요. 오, 주인님. 전 준비 다 되어 있었어요. 전 지금 주인님이 준비 끝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걸요. 늦장꾸러기는 자기 잘못은 못 보고 종종 남 탓을 하기 일쑤죠. 교훈. 늦장꾸러기는 자기 잘못은 못 보고 남 탓을 한다. 또는 자신의 결점을 남에게 돌리지 말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종종 남을 탓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 반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우화로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간 심리를 풍자해요. 개와 고기. 개 한 마리가 입에 고기 한 조각을 물고서 개울 위 다리를 건너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서 그게 자기 것보다 2배가 큰 고깃점을 문다른 개인 걸로 착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 즉시 개가 물고 있던 고깃점을 떨어뜨리곤 사납게 다른 개에게로 달려들고 말았어요. 그 개에게서 자기 거보다 더 큰 고깃점을 빼앗기 위해서였죠. 그리하여 개는 2 다를 잃고 말았답니다. 그가 물로 뛰어들어 왈칵 붙잡은 건 그림자였고, 그리고 자신이 원래 물고 있던 그 고깃점은 개울에 그냥 유유히 떠내려가고 말았으니까요. 교훈. 탐욕은 가진 것도 잃게 만든다. 또는 이미 가진 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부리다 모든 것을 잃는다. 충분한 것을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바라보면 빈손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만족과 절제를 강조하는 우화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메시지가 강렬하게 전해져요. 두더지와 어미. 두더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두더지가 자신의 엄마 보고 말했어요. 엄마, 나 보이는 것 같아. 확실해. 그게 착각이란 걸 깨우치게 해주려는 목적에서 엄마가 두더지 앞에 유양향료, 향수의 원료, 사진 링크 https://go GL580fpo 알갱이 몇 개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이게 뭐니? 어린 두더지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응, 조약돌이야. 그러자 엄마가 탄식하며 말했어요. 얘야, 난 내가 눈이 먼 것도 모자라 냄새 맡는 능력 후각까지 잃었을까 두렵구나. 교훈.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부정하면 더 큰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또는 자기 기만은 진실을 외면하게 만든다. 약점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드러난다. 라는 뜻이에요. 맹목적인 자만이나 착각을 비판하는 우화로 현실에서 자신의 단점을 모르는 사람을 풍자해요. 목동과 잃어버린 송아지. 목동이 솥대를 끌고 숲에 들어갔다. 그만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잃고 말았어요. 한참을 정처 없이 찾던 목동이 이렇게 맹세를 했지요. 송아지를 훔쳐간 도둑놈만 찾을 수 있다면 헤르메스 전령의 신이자 도둑의 신, 그리스 신화와 판목동의 신 그리고 숲의 수호신님들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내놓겠습니다. 그 후 머지않아 그가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발사자의 발에 송아지를 놓고 막 잡아먹고 있는 사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란 목동이 2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어요. 제가 도둑놈만 찾을 수 있다면
숲의 수호신들에게 어린 양을 내놓겠다 방금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따질 것도 없이 저사자로부터 저라도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다면 제가 방금 잃은 송아지에다 다 자란 황소까지 더해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교훈.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쉽게 서원을 하지만 위기가 지나거나 더 큰 위기가 오면 그 약속을 바꾸거나 잊는다. 또는 인간은 위기 시에만 신을 찾고 상황에 따라 약속을 바꾼다. 라는 뜻이에요. 맹세나 서원의 가벼움,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풍자하는 우화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하루는 거북이의 짧은 다리와 느린 발걸음을 조롱했어요. 거북이가 웃으며 대꾸했어요. 내가 아무리 날쌔게 잘 달린다 해도 난 널 달리기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한 토끼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그들은 여우동물 보고 시합 장소와 결승점을 정하게 했어요. 시합날 두 동물 친구는 함께 출발을 하였답니다. 거북이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렸어요. 하지만 원체 느린 동물 친구다 보니 발걸음은 너무 느리기만 했지요. 그래도 그는 꾸준히 결승점까지 나아갔답니다. 한편 자신만만하던 토끼는 길가 옆에 드러누워 잠시 눈을 붙이다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마침내 깬 토끼가 있는 힘껏 달려보았지만 결승점에 이미 도착한 거북이가 노곤해선 꾸벅꾸벅 편안히 졸고 있는 모습만 봐야 했지요. 느려도 꾸준한 것이 시합에서 이기는 지름길이랍니다. 교훈. 느려도 꾸준함이 빠른 것보다 낫다. 또는 자만과 게으름은 패배를 부르고 인내와 꾸준함은 승리를 가져온다. 라는 뜻이에요. 슬로우 언드 스테디 윈즈 더 레이스라는 영어 속담의 기원이 바로 이 우화로 공부나 일상에서 자주 인용돼요.